8차 수업입니다. 선형 모델 2, 분류형 선형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 1에서는 분류형이 아닌 회귀 선형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분류형 선형 모델을 하는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분류와 회귀 선형 모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주목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류형 선형 모델은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 데이터를 서로 다른 클래스로 구분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기본 사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먼저 점수를 계산합니다. 선형 함수는 wx 플러스 b꼴의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수가 주어진 이후에 이 점수를 이용하여 어떻게 이것을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수업에서는 간단한 바이너리 분류만 하게 되는데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코어의 값을 특정한 수를 기준으로 특정한 수보다 크면은 클래스 1, 특정한 수보다 작으면 클래스 0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류형 선형 모델의 특징은 출력값이 연속이 아닌 클래스입니다. 또한 클래스의 구분을 위한 결정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결정 경계는 fx가 0 이상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것의 경계, 즉 wx 플러스 b가 0이 되는 지점을 결정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 경계 또는 결정 평면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정 경계는 직선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고차원에서는 이것을 초평면, 평면 또는 초평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류형 선형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또한 해석이 쉽습니다. 해석이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별정 평면이 wx 플러스 b꼴로 단순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류형 선형 모델은 고차원 데이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겠죠. 모델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복잡한 비선형 경계에는 분류형 선형 모델이 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직선 또는 평면이기 때문에 복잡한 경계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류형 선형 모델과 회귀 선형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기본적인 함수가 선형 함수라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하지만 출력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류형 선형 모델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국가 데이터 시험들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이진 분류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첫째, 선형 함수로 점수를 구합니다. Z는 wx 플러스 b꼴이 되는 거죠. 이 점수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점수를 확률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텐데 걱정 마십시오.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름을 보면은 이름에 리그레션이 있으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 모델이 아닌 분류 모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z 이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분의 1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분모가 항상 0보다 크고요. 분모의 값은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z의 출력 범위는 0부터 1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코어, 그 선형 모델을 통과하여서 만든 스코어를 시그모이드를 통과하여서 나온 0과 1 사이의 수를 갖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특정한 룰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이 시그마 z가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클래스 제로가 되고 시그마 z가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클래스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스레시홀드를 0.5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물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스레시홀드에 굉장히 작은 값, 뭐 0.1 같은 작은 값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스레시홀드를 0.5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특징입니다. 선형 결정 경계, 예, 결정 경계가 이제 플레인 또는 직선이라는 뜻이죠. 둘째, 확률 기반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실수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더 높게 클래스 1에 속한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컨피던스를 갖고 클래스가 0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해석이 쉬운 분류 모델입니다. 모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결정 평면도 직선 또는 평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류 문제의 기본 기준선이 됩니다. 다른 분류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심플한 모델은 항상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새로운 손실함수가 필요할까요?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쓰는데 예전에는 MSE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특별한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출력은 확률로 주어졌으며 그 범위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MSE를 사용하는 것은 분류 가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확률 예측의 정확성을 반영하는 손실 함수를 쓸 것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하는 손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ly, y hat 이퀄 마이너스 y 로그 y hat 플러스 1 빼기 y 로그 1 빼기 y hat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y는 실제 정답이며 y hat은 예측 출력 값입니다. 직관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답을 높은 확률로 맞추면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높은 확률로, 높은 확신으로 틀린다면 손실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크로스 로스 함수는 틀린 예측에 대해서 아주 큰 로스 값을 부과하는 방식의 로스 함수입니다. MSE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MSE는 거리 기반 오차라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확률 기반 오차입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y 해시 됩니다. 만약 y 해시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y 해시 아, 조금 잘못 썼네요. y 해시 반대로 썼는데 y 해시 0일 때 로스가 최소화가 되고 y 해시 1일 때 로스가 무한대가 됩니다. y 해시 1이면 마이너스 로그 제로인데 이것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정답과 i의 다른 답이 나오게 되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가 아주 큰 값이 나오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부여를 하면은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훈련이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냥 리니얼 모델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리니얼 리그레션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지 않죠. 그냥 선형 함수의 출력을 그대로 연속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니얼 모델은 리니얼 모델은 출력이 실수값이죠. 실수값이고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입니다. 또한 목적은 실제 가까이의 거리 최소화로 목적 함수가 주어집니다. 손실 함수는 MSE를 씁니다. 리니얼 모델의 사용 목적은 회귀, 가격, 점수, 수치 예측과 같은 것입니다. 리니어 레그레션은 선형 함수의 출력을 확률로 변화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력은 확률 형태며 0과 1 사이입니다. 목적은 클래스에 대한 확신도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주어지며 사용 문제는 분류입니다. 이진 분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는 이진 분류 태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장점은 이런 것입니다. 틀린 예측을 얼마나 확신했는지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래서 i의 틀린 값을 낸다면 로스가 아주 커진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갖고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예제는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로드해야겠죠. skrun 데이터셋에서 로드 브레스트 캔서 모듈을 가져왔고요. skrun에서 모델 셀렉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로드는 이렇게 됩니다. 또한 학습과 분리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학습을 이제 할 건데요. skrun 리니얼 모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 여기 파라미터로 맥스 이터레이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하면서 이 이터레이션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이터레이션의 최대 수를 이렇게 상한을 둔다는 뜻입니다. 모델을 학습한 이후 fit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는 95.8%,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는 95.6%로 아주 훈련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규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정규화가 필요하죠? 리찌와 라쏘에서 정규화를 썼던 이유는 웨이트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이것을 막음으로써 모델이 너무 트레인셋에 만 훈련이 되는 것을 막고 일반화 성능을 늘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정규화를 통하여서 모델이 과적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목적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Objective function equal cross entropy plus L2 regularization. 이때 정규화의 강도를 이제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C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C가 작아질수록 정규화가 커지고 C가 커질수록 정규화가 약해집니다. 리츠와 라쏘에선 알파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알파의 큰 값을 주면 정규화가 커지는 것과 반대로 C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C가 커질수록 정규화가 약해집니다. 샘플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 파라미터를 0.01, 0.1, 1, 10, 100을 할당하였고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학습을 하고 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C 값이 0.01일 때, 그러니까 정규화를 상당히 많이 한 거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95%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로 C가 100인 경우, 정규화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트레인셋에서의 정확도는 가장 높지만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는 95%로 조금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개의 종류 중에서
테스트 어큐러시가 언제 가장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C가 0.1이거나 0.01일 때 테스트 어큐러시 값이 거의 비슷한데 이때 96.4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C 파라미터, 정규화를 얼마나 강하게 할지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을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C 값에 따른 코에피션트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가 100인 경우와 1인 경우에서 훈련된 이후에 파라미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웨이트 파라미터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C가 100일 때, 그다음에 C가 1일 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C가, 네, 요거를 그림을 잘 복사를 해서 와야겠네요.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자, C가 100일 때 파란색 점이 이 코에피션트들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0,0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C가 1일 때는 이 코에피션트들이 거의 0 근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 그 정규화를 컨트롤하는 파라미터 C에 따라서 이 코에피션트들이 얼마나 0으로부터 떨어지는지가 정해진다, 컨트롤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약입니다. 분류형 선형 모델은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구분합니다. 결정 경계는 직선 또는 초평면 형태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형 선형 모델 중 가장 유명한 모델로 어, 선형 함수의 출력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하는 모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출력은 0과 1 사이의 값이고 이것을 편의상 확률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분류 문제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기준선이 되는 모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특별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거리 기준의 로스 함수가 아닌 확률 기반의 손실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예측을 확신할수록 큰 벌점, 로스 함수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분류 문제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훈련이 되는 것을 돕습니다. 분류 문제에 적합한 목적 함수입니다. 정규화 이슈입니다. 선형 모델은 모두 과적합이 되기 쉽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형 모델 자체가 간단한데 어떻게 과적합 이슈가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가진 겁니다. 선형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입력 변수의 피처의 수, 그러니까 입력 변수의 차원이 커질수록 이 웨이트, 코에피션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합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C 값을 사용을 하죠. 뭐 L2 정교화나 L1 정교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L2 정교화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C 값이 커질 때 정규화가 오히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C 값이 작아지면 정규화의 강도가 커집니다. 자, 이제 7차, 8차 수업에서 선형 모델을 했는데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회귀 선형 모델에서는 세 가지를 배웠죠. 기초적인 선형 회귀 모델, 그 다음에 리치 모델, 라쏘 모델이 있었습니다. 리치 모델은 L2 정교화를 사용한 것이고요. 라쏘 모델은 L1 정교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류형 선형 모델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공부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역시 정규화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